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안녕하십니까. 찾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있어요. 네. 어쨌든 어딘가요? 존재하는 네. 그런 여행 관심 구걸 방송 네. 네. 방랑 여행 오늘도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요. 저는 네. 방랑 여행의 기획과 무게 중심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저부터 있는데요. 순서가 아, 여기가 2번 아닙니까? 급해가지고 갑자기. 정말 이변이라 저는 편지를 만든 루크고요.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박나인입니다. 아, 아, 짜증나. 오늘 미모를 담당하는 우리 릴리 씨가 네. 네, 지금 본인 유럽 출장 중인 관계로 네. 오늘은 저희 셋만 여러분을 네.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모를 담당하는 릴리 씨 대신에 우리 이변이 네. 댓글을 아. 담당하는 이변이 미모를 만든다고 본인이 스스로 아 네. 싫어요. 오늘 미모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럼 그 무슨 뭐죠? 제발. 저희 방송만 하면 한 대 때리고 싶고요. 네. 아쉽네요. 정말 그래서 릴리 씨가 본인의 생업을 위해서 이제 그 출장을 가는 관계로 좋은 오늘은 거죠. 저희 셋이 음. 또 갔다 오면 네. 또 얼마나 많은 또 유럽 썰을 맞아요. 네, 저희한테 풀어줄까요? 지금 듣기로는 크로아티아 편이 네. 장난 아닌 인기로 크로아티아 편을 약간 심화 버전을 지금 다시 준비할 정도로 요새 크로아티아를 가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서 네. 아마 조금 지금도 좀 약간 크로아티아 편이 사실 정보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네. 크로아티아 심화편 기대해 보면서 이제 우리 릴리 씨 다음에 같이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저희 칙칙하지만 남자 셋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셋이 공통적으로 가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다 갔다 와본 나라 그리고 요새 정말 네. 이분 때문에 우리와 정말 가까워진 나라죠. 네. 누구지? 이분 누구야? 그 지금 현재 축구에 정점을 찍고 계신 네. 누군가요? 손흥민인가요? 감독님? 네, 박항서 감독님이 네. 지금 이끌고 있는 베트남. 오늘은 베트남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베트남 우리 박항서 감독님께서 베트남에서 워낙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셔서 얼마 전에도 숙적 네. 태국을 네. 또 U23세에서 네. 또 네. 아주 시원하게 이겨주지 그렇죠, 않았어요. 시원하게 이긴 후에 베트남 팀이 동남아시아 최고 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 기세면 동남아시아 넘버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보니까 경기가 정말 재밌어요. 빠르고 네. 젊고. 네. 그렇죠. 운으로 된 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이 정도 이게 운이면 이 정도면 운도 이 정도면 실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 우리나라 축구랑 좀 비교하기 좀 그런데 약간 좀 체구는 작지만 빠르고 패스도 좀 시원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나라 경기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도리어. 일단은 베트남 선수들이 슈팅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약간 판타스틱 골 같은 그런 골들이 매 경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 시원하다 네. 이런 네네네. 느낌이. 네. 최근 그 태국 경기는 골이 다 시원했어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하죠, 정말. 그러니까요. 네. 베트남 뭐 항상 관심이 있는 나라긴 했었는데 최근 네. 들어서는 이제 뭐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더 그렇고 네. 베트남 내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베트남 선수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베트남 선수가 우리나라 인천 유나이티드에도 입단을 하고 네. 이제 교류가 옛날 때보다 많아지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해서 네. 이제 베트남 편을 준비를 했고요. 베트남은 사실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하롱베이 다녀왔고 네. 그리고 우리 루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낭을 다녀왔죠. 네, 작년에. 다낭을 다녀왔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노이에서 제가 일을 좀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일했었어요. 예. 네. 거기 로펌 그 하노이 지사에서 제가 좀 그 실무 수습 같은 걸 해가지고 제가 한 5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 대해서는 약간 좀 네. 약간 한 달 살기 정도는 한 거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이에 네. 대해서 좀 약간 호치민도 다녀오긴 했죠. 호치민도 갔죠. 네. 네. 거기는 관광으로 아니면 호치민은 이제 관광 겸 뭐 겸사겸사 갔는데 네. 예, 호치민도 이제 저는 이미 하노이에서 이제 생활을 한 후에 갔기 때문에 호치민에도 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분들이랑 같이 놀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베트남이 남북으로 굉장히 긴 나라잖아요. 네네. 길게 돼 있는 나라라서
맨 남쪽에 있는 호치민부터 네. 가장 북쪽에 있는 하노이 하롱베이까지 네. 저희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전문적이진 않지만 네.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베트남 이야기를. 뭐 아까 위치로 했으니까 위치로요? 네. 남쪽부터 할까요? 아니 예, 북쪽부터 내려가죠. 하노이로 왜냐면 내려가죠. 아, 호치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 많이 예, 들었어요. 예. 왜냐면 호치민도 그냥 경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뭐 나름의 볼 것들이 있어요. 네네. 분명히. 지금 베트남 예. 수도는 어디죠? 베트남 수도는 하노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방금 테스트인가요? 아니. 그냥 짚고 짚고 넘어가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경제 중심은 음. 그 호치민. 호치민이고. 예. 그리고 정치 중심은 하노이. 네. 그런 나라들이 사실 많죠. 이제 네. 중국만 해도 상해가 경제 중심이지만 그렇죠, 북경이 그렇죠. 정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수도의 역할이 좀 약간 좀 나눠져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주석 이름을 따서 그렇죠. 한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더 하노이보다는 약간 그 좀 상징적으로 그쵸. 더 수도 같은 느낌은 뭔가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느낌.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그래서 호치민 좀 나중에 얘기하고. 네, 호치민 나중에 하고 네. 일단은 네. 그러면 하노이부터 네네. 네.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변은 그 하노이에서 네. 좀 있었잖아요. 네. 하노이에 약간 명물이나 약간 추천해 줄 만한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나요?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워낙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베트남 가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맛있는 거 많고 싸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사실 이제 태국만 해도 태국이든 말레이시아든 뭐 제가 인도네시아는 뭐 발리 말고는 안 가봐서 정확히 물가를 모르겠는데 발리는 어차피 뭐 휴양지니까. 휴양지니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비싸요. 근데 그리고 제가 또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는 또 이게 또 좀 약간 워낙 또 이게 물자가 안 들어오니까 또 그것대로 비싸고. 근데 베트남은 물가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엄청 만족스럽죠. 예, 네, 먹는 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숙박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정말 항상 그 음식에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네. 쌀국수, 반미 뭐 네. 엄청 많잖아요. 분짜 뭐 예. 우리나라에도 뭐 베트남 음식은 예. 정말 많이 그렇죠. 팔고. 대중화되고. 예, 그거 그러니까 있고. 요새 워낙 또 베트남 음식점 굉장히 많이 굉장히 생겼잖아요. 많죠. 예. 이게 베트남 요리가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상당히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음식은 중국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 못 먹죠. 못 먹어요. 근데 맞아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음식에 주로 들어가는 게 사실 고기예요. 이 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있어야죠. 고기 베이스니까. 음.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쌀국수도 사실 이제 고기 국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신기한 게 반미에 네. 고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고수를 못 먹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그 네. 반미를 먹었을 때 네. 전혀 뭔가 네. 거부감이 없었어요. 되게 네. 맛있게 잘 만든다. 그러니까 이 조화가 맛의 조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고수는 나 못 먹어. 약간 네. 이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네. 고수 들어간 걸 빼주세요 이러는 건데 네네. 그냥 진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음식은 당연히 고수가 들어간 거야라고 생각. 방금 전에 반미 반미, 먹었던 예. 것처럼 네네. 그렇게 먹으면 그게 원래 반미 맛인 걸. 근데 거기서 일부러 고수를 빼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런 거죠. 진짜. 그런 예. 그런 맛인 거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네. 맛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또 싸고. 네, 그쵸?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하노이를 가게 된 게 2014년에 이제 그 일을 하게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선택권이 하노이랑 호치민이 있었는데 제가 하노이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냥 듣기로 조사한 바에 그때 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치민이 경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호치민은 그래도 상당히 발전돼 있다. 뭐 요런 얘기를 들어서 굳이 발전되는데 나는 안 가고 싶다. 발전을 하고 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예. 디벨롭트보다 예. 디벨로핑이 이제 예, 더 그쵸. 분위기가 당기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하노이를 그래서 가게 됐죠. 예, 하노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노이에 가시면 이제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유명한 대우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대우 예, 호텔. 대우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대우 호텔 앞쪽에 롯데 호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롯데 레지던스 플러스 롯데 호텔 플러스 롯데 마트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진짜 하노이에서는
획기적으로 이제 높은 건물을 또 만든 건데 그럼 잠깐만요. 지금 대우호텔, 롯데호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쵸. 대우도. 예. 대우는 예전에 이제 대우그룹 있을 때 원래 만들었던 건데 주인은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이름은 쓰는 이름을 거죠. 그대로 쓰고 있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가보면은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전통의 어떤 그런 뭔가 클래식한 느낌, 네, 클래식한 느낌의 호텔이에요. 좋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일하던 그 로펌에 지사가 있던 건물이 그 대우 호텔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일할 때 롯데 호텔을 짓고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창문으로 보면은 이제 한창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왜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거기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호안기엠 호수 주변에 호텔을 잡게 됐죠. 그러니까 호안기엠이라고 하는 호수가 그러니까 하노이 안에 좀 호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호안기엠이라고 하는 호수가 그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베트남은 아직까지 배낭여행보다는 패키지로 많이 가잖아요. 네네. 패키지 코스에 항상 들어있는 게 호암기엠 근처에서 수상극을 보고 호암기엠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을 뭐 스트리카 같은 걸 탑승해서 한 바퀴 돈다거나 네. 이런 코스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호암기엠이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번화하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숙소를 마련한 거 진짜 괜찮았네.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인턴십 같은 걸 하는 거니까 놀 시간이 많잖아요. 딱 봐도.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일과 시간에 일을 하고 끝나면은 놀아야지 이러고서 이제 그쪽 주변에 이제 호텔을 적당한 데를 그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호안게임이라는 호수가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베트남까지는 이게 베트남이 그냥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랑 차별화되는 부분이 베트남은 사실상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베트남은 저희가 이제 삼국지에서 보면은 나오는 맹획, 남만의 맹획, 남만의 맹획이 바로 그 베트남 약간 야만 쪽. 네. 그러니까 네. 7종 7금이라고 하는 네네네.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저기 제갈량이 그 맹획을 7번 잡아서 7번 네. 놓아줬다고 하는 네. 건데 네. 그 배경이 되는 데가 이제 예, 하노이가 그렇죠. 된 거죠. 그 시절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풀렸다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기간으로는 중국 지배를 한 1000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자를 쓰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한자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도 한자를 지금은 안 쓰지만 다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이 동남아어기 때문에 뭐 네. 성조도 있고 이래서 많이 다른 것처럼 느끼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가기 전에 베트남어를 공부를 좀 했는데 네. 정말 단어가 많이 겹쳐요. 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다 겹치는. 그러니까 한자 한자어가 다 겹친 문화권이라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국제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국제 우편 이런 거. 국제가 꺽대예요. 꺽대. 꼭대.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들으면은 꺽대가 뭐야 이러겠지만 국제가 꺽대다 이러면은 뭔가 연결이 되죠. 유래가 비슷할 것 같은 예, 느낌.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호안기엠이라는 말은 환검이라는 한자로 환검이에요. 네. 호환검. 네. 그러니까. 그러네. 네, 또 거의 잘 들어보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은 하롱베이 할 때 네. 하롱이 한자로는 하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는 그러니까 룡이 내려온 데야. 네. 베이는 영어 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롱베이가 그 얘기 들으면 베이도 베트남어인 줄 아는데 베이는 그냥 서양에서 붙인 거고 용이 내려온 영어로 그냥 베이. 그쪽이다. 그러니까 하롱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룡인데 걔네 발음은 하롱이란 하롱.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겹친다.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거죠. 네.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를 네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되게 발음들이 이제 비슷한 걸 알게 되는데 저도 환검은 호학게임의 네. 환검은 몰랐네요. 그게 환검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호안기엠 호수 앞에 가면은 동상 하나 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리타이토라고 네. 이것도 리타이토잖아요. 네네네. 이게 바로 이태조예요. 태조. 아 진짜? 약간 일본어 읽는 느낌이네. 네. 그거는. 리타이토 동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천년 지배를 풀어준 사람이에요. 해방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리고 유명한. 민족의 영웅이네. 영웅이네요. 리 왕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리타이토 동상이 있고 그 사람이 쓰던 검이 여기에 이제 돌아와서 여기 꽂혔다 막 이런 전설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환검. 네, 그리고 참고로 리타이토가 나중에 이제 다시 뭐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또 왕조가 변하고 이러면서 그 자손들이 한국에 살아요. 네, 그 자손들이 지금 한국에 살아서 한 번씩 뉴스에 나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있는 네. 한자어를 쓰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하노이 주변의 관광은 사실 이제 호안기엠 주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호안기엠 주변에 그 올드 쿼터라고 해서 이제 구시가지에 뭐 여기저기 시장도 있고 뭐 맥주 거리도 있고 등등 해서 그 주변에 이제 모든 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사실 저는 하노이 하롱베이를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쪽은 그 패키지 인솔자로 간 거라서 저도 이제 인솔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인솔자 자격증을 갔었는데 그쪽이 약간 시간이 없어 패키지 인솔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는데 그 호안게임 근처에 그 골목골목에 시장 골목골목에 정말 종류별로 골목마다 정말 다채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스트리카로 돌아서 좀 아쉬웠는데 네. 시간만 있으면 진짜 골목골목 한 군데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싶은 막 욕구가 용솟음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일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봤지만 기회가 되면 진짜 골목골목 걸어 다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짜뚝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대해가지고 엄청 크잖아요. 그거는 약간 그 느낌인가? 그거는 짝뚝짝은 이게 인공적으로 여긴 시장이야라고 예, 하는 예. 느낌. 여기는 그냥 진짜 자연 발생한 자연적으로. 곳이니까. 그냥 네. 올드타운에 그냥 이렇게 사거리에 오. 여기는 뭐 꽃집들이 모여 있고 여기는 뭐 공구상이 있고 이제 이런 식이라서. 근데 면적 전체는 굉장히 커요. 아, 넓고. 그래서 네. 그래서 길이 처음 가면은 좀 헤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들어왔나 저기로 들어왔나? 그럴 만해요. 네, 그럴 만한 사이즈예요. 네. 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네. 거기가 되게 메인인 게 뭐냐면 호황 게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 그 예비 부부들이 거기서 웨딩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을 연출하는 거지? 약간 옛 것과 웨딩 드레스를 입고. 웨딩 드레스. 네. 아니, 저 갔을 때도 찍는 커플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봤어요. 거기에서 특히 또 웨딩 사진을 왜 찍냐면 네. 이제 거기를 이제 저는 매일 돌아다녀서 이제 아는 건데 네. 호안기엔 바로 옆쪽에 뜬금없이 그 럭셔리몰이 하나 있어요. 럭셔리몰? 명품관이 있어요. 명품관. 그 네. 제레 그런 네, 시장 네, 쪽에. 재래 시장 그쪽에 네. 정말 뜬금포 같이 명품관이 하나 있어요. 뭐지? 근데 그 건물이 너무 고풍스럽고 좋으니까 그 앞에서 꼭 웨딩 촬영을 하거든요. 또 그 네, 앞에서. 그 앞에서. 음. 그래서 꼭 거기를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의문이 풀렸는데 네. 거기서 많이 찍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되게 핫한 데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일단은 베트남 주민, 그러니까 호안게임에 밤에 나가면 베트남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해요. 꼭 걷기 운동을 해요. 호숫가를 호수 호안게임 사이즈가 딱 걷기 운동하기 좋은 사이즈. 한 바퀴 돌면은 굳이 따지면 석촌호수 정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석촌 호수 같은 딱이네.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석촌 호수보다도 작은데 네네. 그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씩 계속 걷거나 네. 아니면은 개 중에는 뛰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밤 거기 나가서 설렁설렁 이제 산책. 뭐, 예, 산책하고 산책 예, 겸 뭐 구경도 구경도 겸 하고 뭐. 예. 그러고서 돌아다녔죠. 맥주도 마시고. 예, 맥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싸니까 맥주도 뭐 사다 마시기도 하고 뭐 그냥 바 가서 혼자 마시기도 하고. 그럼 베트남은 네. 베트남 맥주가 따로 있어요. 그럼요. 예. 그 이름이 뭐예요? 베트남 맥주가 이제 사이공 맥주하고 그리고 333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갑자기 지금 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네. 각 네. 자기네들이 이제 예. 그 자기네들만의 브랜드가 있는 예,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맛이 괜찮잖아요. 맛이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싸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당연히 엄청 싸고 심지어는 바 같은 데 가도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 안 하는데 네. 거기 수치가 엄청 높잖아요. 네. 막 30만 동 막. 그죠. 그러니까 예. 괜히 막 쓰기 손손 덜덜덜 네. 떨리더라고. 네. 이 화폐 가치 이게 화폐가 너무 높으니까 네. 우리 20분의 사실 1.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는 뭐 더 높으니까. 아마 15,000원이면 30만 동인가? 네, 그쵸. 네, 그 정도 그럴 되죠. 거예요. 공 하나 떼고 나누기. 네,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되죠. 네. 네. 어마어마. 저는 하노이 하노이 갔을 때 맥주도 이제 먹어보긴 했는데 거기 하노이에 이제 위스키가 되게 유명해요. 그랬어요? 네, 하얀색으로 약간
이게 약간 병맥주 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라임에다 섞어서 막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 먹어봤는데 네네. 되게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갖고 네. 와서 먹어야지 하고 집에다 갖다 놨는데 못 먹고 지금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 아직까지 있어? 네, 근데 그거 그런 어차피 게 있나요? 도수가 높아가지고 네. 네. 아마 지금 먹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몇 네. 년이 지났어도. 근데 거기 섞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희석해서. 네. 그래서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원하게 왜 더운 나라 가서 높은 도수 술 먹으면 막 오르고 덥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약간 희석해서 시원하게 먹는 네. 게 또 괜찮으니까 음. 그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역시 술을 좋아하시는 형제니까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냥 콜라도 엄청 싸잖아요 거기. 그죠. 치이는 게 네. 콜라예요 네. 그냥. 네. 그래서 몇십 원 몇백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미친 듯이 먹고 왔죠. 완전 행복했겠네요. 네. 배부르게. 여기에 네. 끼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넘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체류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 변호사들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베트남 변호사들이 그때 이제 또 한류가 이미 시작된 때였기 때문에 또 한류 나왔어. 네,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베트남 변호사들이 이제 놀랐어요. 저는 이제 베트남을 한 번도 안 가봤었기 때문에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갔는데 일단은 차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오토바이 천국이니까.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왜냐면 차가 너무 비싸요. 네네네. 그런데 맞아요. 제가 호안기엠에서 맨날 저희 사무실까지 네.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변호사들이 가쁘다. 진짜 어떻게 택시를 매일 타고 다니냐. 역시 한국인이야. 그러면서, 한국인에다가 이거 돈도 많고 뭐 학력도 높은 것 같고 이거 최고의 신랑감이다 막 이러면서 베트남 변호사들이 신랑감 드립을 했단 말이야. 예, 장난 아니었죠. 예. 그래. 물론 다 그분들 남자였어요, 다 여자였어요. 예, 아니 여자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남자 변호사분들도 그건 계신데, 완벽한 립 네. 서비스 아니야? 물론 립 서비스 수준이 있는데 참. 제 얘기는 포인트는 그 정도로 택시 타고 다니는 것만 해도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엄청 부담이라는 거죠. 네네네. 예. 보니까 택시 말고 예. 그 오토바이 우버 같은 게 그쵸, 있다면서요. 그쵸. 맞아요. 우버인데 오토바이야. 맞아요, 네. 맞아요. 오토바이 우버도 있고 그냥 오토바이 우버 아니어도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제가 신기했던 게 그때 다낭에서 이제 우버 하는데 제가 캐리어를 끌고 다니잖아요. 네. 뭔가 아스러운지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근데 뭐지?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녹색 모자를 쓰고 있는. 그건 우버더라고요. 그랩인 것 같아요. 그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녹색 모자는 그랩이죠. 근데 알고 예. 봤더니 캐리어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본인이 그냥 들어서 그냥 진짜? 그냥 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옛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 네. 루크 씨가 캐리어 끌고 가면서 올린 그 영상이 있죠. 네네네 다낭 영상 그때 있어요. 얘기인가 네 보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되게 잘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저처럼 이용하시지 않으시지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진짜 괜찮대요. 예. 날도 더워 죽겠는데 캐리어 끌고 가면서 계속 뭔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 도대체 더운데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더 이상하죠. 왜냐면 캐리어는 어떡할 건데 오토바이가 나한테 그쵸. 연락질이야. 네, 그래서 서로 근데 오해가 막 있었어. 본인이 막 들어. 네, 본인이 들어줘.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차가 거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택시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때 일을 하면서 있을 때보다 그 이후에 이제 우버 같은 게 우버 그랩 막 이런 게 훨씬 활성화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갔다 왔을 때는 이제 저도 우버하고 뭐 그랩 등등 많이 활용했거든요.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우버나 그랩은 일단 그때는 없었고 우버가 있었는데 제가 잘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그냥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베트남어도 이제 몇 마디 좀 배웠게 제가 공부를 했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로 가달라 뭐 어떻게 가달라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바가지를 그렇게 안 쓰긴 했는데 아주 바가지 쓰는 위험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한 번은 미터기 조작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탔는데, 그러니까 특히 베트남에서는 이제 유명한 그 베트남 택시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 차를 타면 그나마 덜 당하는데 약간 뭔가 저 택시 회사는 뭐지? 이런 걸 타면 좀 위험해요. 확실히. 제가 그때는 제가 하도 많이 타고 다녀서 전 뭐 상관없지 이러고서 탔는데 아니 미터기를 제가 보는데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가 빠른가? 속도가 가면은 1, 2, 3 이렇게 맞아요. 올라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1, 2, 3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배속이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이 막 미친 듯이 그래. 뛰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택시 탔는데 한 봤는데 100원, 200원, 300원 사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뭐 별말 하세요? 그래가지고 응. 뭐지 이건 완전히 그냥 봐도 메타기 조작인데 이래가지고 옆에 세워라. 나 이거 지금 나온 거 줄 테니까 너 가. 오, 이러고서 그냥 보냈죠. 강하게 갔네. 예. 근데 별말 못하죠 그분도. 뭘 못하죠 자기도 이제. 그냥. 근데 이제 본인이 자주 타고 다니까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아는데. 예. 맞아. 정말 택도 없는 가격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까지 가는데 보통 제 기억에 한 6천동 6천동? 6만 동 6만 동이면 3,000원 정도. 네, 6만 동 정도 6만 동에서 7만 동 정도 나와요. 네네. 근데 1, 2, 3, 4, 5, 6, 7, 8로 올라갔잖아요. 이미 한 3분의 1 정도 갔는데 5만 동이야. 뭐야? 한 3분의 1 정도 갔는데. 중간에 내려서 왕정이네. 그래가지고 이건 그래 알겠다. 그 너 이것만 가져가. 그러고서 너 가라. 그러고서 내려서 다시 잡았죠. 이거 관광객이었으면 그냥 뒤집었었겠는데? 그 진짜? 관광객 모르죠. 네, 모르면은 그냥 거기 제가 갔던데 한 6, 7만 동이 아니라 한 15만 동, 20만 동에 간 다음에 싸네 이러고서 내렸겠죠. 그러니까 좀 진짜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러면 원래 그래요 하면서 훈훈하게 갔겠는데. 네, 그런 말도 안 통하죠. 어디서 호구하러 잡았다. 네. 그랩이나 우버가 그래서 좋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최근에 갔을 때는 그랩이나 우버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문제긴 한데 이게 현실과 이제 또 이 뭐랄까 좀 법제와 네. 약간 괴리도 있고 기술 발달하는 데 있어서 막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막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우버는 불법이니까 네네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은 좀 현명하게 네, 잘 활용을 이용하시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버 이런 그랩이나 이런 애들이 그 나라에서 처음 쓸 때 꼭 쿠폰 같은 걸 줘요. 맞아요. 할인 쿠폰. 맞아요. 예, 그런 거 활용하면은 좀 굉장히 좀 절약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 절약되진 않는데 그냥 기분상 그렇죠. 기분상 할인 받았다. 음. 예, 그런 느낌이 괜찮죠. 맞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하노이는 저도 관광지 위주로 다녔어서 뭐 하노이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뭐 좀 약간 쓸데없는 데도 많이 가요. 뭐 한기동 사원 같이 막 사는 사람들이나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은 뭐 가지도 않는 뭐 이런 데도 들리고 뭐 호치민이 있는 그 기념관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덤이죠. 예. 근데 거기도 이제 가고 거기 광장도 되게 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는데 사실 하노이 하롱베이에는 메인이 하노이가 아니에요. 보통 어디요? 패키지로 가면 하롱베이를 가기 위해서 하노이를 들어간다고 그렇죠. 예. 봐야 되는 수준이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는 그냥 훑고 네. 하노이로 네. 넘어가서 숙박도 하노이에서는 안 해요. 보통은 패키지 상품은 네네. 하롱베이 가서 숙박을 왜냐면 하죠. 하롱베이 어쨌든 갔다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네.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하노이에서의 일정은 이제 거의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하노이는 사실 저도 그냥 관광지 위주로 훑기만 해서 하롱베이에서 시간을 좀 보내죠. 1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변은 하롱베이도 몇 번 갔다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친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오면은 그럼 하롱베이나 놀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현지 투어 그 여행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밤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패키지가 좋을까 이러면서 계속 고민은 했겠네.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시세는 얼마나 정도 되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 가는 분들은 그냥 패키지를 따라가니까 그게 베리에이션이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현지 투어를 통해서 그걸 선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 배 종류, 배 퀄리티가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싸구려 배도 있고 굉장히 좋은 배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또 1박 뭐 당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이렇게 옵션이 다 진짜 나눠져 많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네. 놀랐어요. 왜? 왜냐면 나는 이렇게 1박 2일짜리 이렇게 난 숙박까지 하는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패키지로 갔으니까 네. 그 낮에만 잠깐 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얘기 듣고서는 그러니까 좋다, 이 하롱베이의 크루즈 패키지라는 거는 당일치기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1박 2 최소 1박 2일을 하면서 하고. 거기서 자야 돼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계속해서 굉장히 신식 크루즈를 선택을 했는데 네. 1박 2일 갔다 오는 게
140불밖에 안 돼요. 한 그러니까 100, 하노이에서 16만 원 정도. 하노이에서 저희를 태워가지고 음. 그 하롱베이 앞에를 가가지고 아, 그, 하노이에서부터. 네. 오, 그럼 엄청 싼 거네. 그리고 식사가 다 나와요. 진짜? 네. 새끼? 네. 와.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까지 가는데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한 2시간 걸리는데 근데 그것까지 다 해주는데 그동 네. 1박에다가 네. 완전 싼 그리고 거네. 크루즈가 엄청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사진도 좋아서 갔는데 실제로 탔는데 방도 너무 좋고 방에 또 화장실도 다 딸려 있고 따로. 진짜. 네. 음. 너무 좋았어요. 이거 근데 현지 패키지였던 거죠? 그죠. 오, 네. 이거 들으시는 분이 좀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다. 우리도 약간 베트남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네. 야, 하노이 하롱베이가 이제 여기는 그냥 완전 뭐 패키지의 전유물이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엄청나죠. 사실 자유여행이나 이런 쪽에 인기가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크루즈 여행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네. 식사도 잘 나오죠. 식사 잘 나와요. 회도 네. 어떤 뭐 종류별로 나오나요? 아니 회는 본인이 따로 사야 따로 돼요. 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하롱베이 가면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다금바리 같은 네. 거를 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패키지 가면은 뭐 추가 요금 내서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 가면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도 또 추가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거 자체는 금액이 비싸구나.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가면은 이제 한번 회 먹을래 이러면서 회를 뜨러 가재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 현지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다 이러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막 먹어대니까 맞아요. 이제 가격대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제가 간 곳은 일단 생선 관리 자체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선이 이렇게 어망 같은 데 놀고 있는데 막 뭐 펩시캔 막 굴러다니고 쓰레기 다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이거 먹을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가격은 막 7만 원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왜 굳이? 예, 그래가지고 안 먹었죠. 네. 예. 그럼 안 먹으면은 뭐 기본 음식은 뭐가 나와요? 기본 음식은 그냥 약간 그런 쌀국수? 그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오는데 비싸지 않은 호텔의 조식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 나오는데 네네. 퀄리티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네. 알겠다. 근데 다만 음료는 다 돈을 바로 바로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먹어야 돼요. 루크 씨처럼 이제 콜라 먹는 사람들 바로바로 돈을 내고. 코카인은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게 1인당 1박 2일인데서 140불밖에 안 들어가서 네. 저는 진짜 친구랑 그 음료수만 70불을 먹었어요. 그렇게 돈이 그냥- 더 나가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후리하게 맥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기본 요금 싸니까. 네, 기본 요금이 싸니까 저는 그냥 팁이라고 팁 줄 바에는 그냥 음료수 많이 먹는 게 낫잖아요. 팁 줄 바엔. 그러니까 저희는 음료 막 먹었죠. 팁은 안 주시고. 네, 팁은 거의 안 줬어요. 네, 조금 기본은 기본을 주시고. 줬는데 근데 저희는 워낙 음료수를 많이 먹어줬죠. 네네네. 다른 사람들은 막 한 10불 먹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1박 2일 동안 70불 어치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아니, 괜찮다. 예,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갔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회 아까 기본적으로 요금 싼데 이제 회 먹으면 비싸잖아요. 네. 이게 패키지로 가면 이렇게 선상식이 포함되어 있는 크루즈를 나가요. 그러니까 크루즈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배편 타고 나가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뭐 뽀뽀바이나 뭐 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패키지 가면 좀 문제인 게 뭐냐면 선상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회를 권해. 그러니까 옵션 같은 거죠. 그러면은 뭐 다금바리나 뭐 이렇게 있고 뭐 새우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먹으라고 추천하는데 그 금액이 좀 비싸요. 네. 근데 그걸 안 먹잖아. 그걸 안 먹으면 선상식을 제공하는 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으려면은 그걸 시켜서 먹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패키지를 특히 이제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이런 데를 가는 거는 좀 약간 싼 걸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패키지를 갈 거면 싼 걸 갈 거면 가서 옵션이나 뭐 쇼핑이나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싸지만 내가 그래서 가서 그래 좋은 회를 내가 그냥 돈 주고 먹어야겠다 이래야지. 이거 선상식 준다더니 이거 회 안 시켜 먹으면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패키지 상품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패키지를 가서 돈을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패키지 가서 요것만 쓰고서 나는 돈을 절약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를 자꾸 접근하시면은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저렴하게 가야 하는 건 저렴한 상품을 구해서 가서 옵션을 쇼핑하는 건데 네. 사실 쇼핑은 필요 없는 걸 사게 되는 거니까 쇼핑 말고 옵션을 하면 가이드가 좋아할 거예요. 쇼핑이 안 터져도.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이게 패키지 이런 구조 자체가 가이드가 쇼핑이랑 옵션을 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루크 씨도 패키지 다녀봤잖아요. 네네.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나 왜 해야 되냐고. 그죠. 이제 반발심 그 생기니까. 패키지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돈 다 주고 왔는데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밖에 없기도 한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패키지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정말로 아껴 가시려면은 그냥 개인 여행을 가셔야 되고 가서 네. 옵션이랑 쇼핑을 해야지 네. 정상적인 요금을 지불한 거가 되는 겁니다. 패키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선상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를 또 따로 먹으면 또 금액이 뭐 7, 80% 네. 추가되니까 네. 그런 건 또 감안하시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1박 2일 그 크루즈 투어를 가면은 그 일단은 배에 떠가지고 그렇게 막 밥 먹고 쉬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또 딱 내려가지고 카약을 또 타요. 카약을 타나요? 카약 타는 코스가 있잖아요. 네. 그 선착장 같은 데 내려가지고 네. 약간 산이랑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서 타는 네. 거. 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카약 있어요. 타는 거 너무 좋고 네. 예, 진짜 와 막 그러니까 카약을 거기가 이제 하롱베이라는 곳이 바다 위에 돌산이 3,000개가 있는 곳이에요. 돌산이. 예, 그러니까 파도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잔잔하네. 잔잔해요. 왜냐면 돌산으로 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은 정말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약을 타면은 카약을 막 자기가 저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돌산 사이에 이렇게 그 길이 뚫려져 있는 동굴같이 쫙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뭔가 그려져. 들어가면은 돌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카약에 누워가지고 위를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진짜. 돌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형으로 돼 돌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네. 정말 이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그 돌산에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서 카약을 타다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물화일체가 되는 거지. 예, 예. 멋있네. 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타봤는데 가면은 그 돌산에 원숭이들도 막 뛰어다니고 네. 그래요. 되게 신기해요. 얘네들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네. 막 그러고서 그러게 이제 돌에. 네. 그러고서는 이제 밤에 되면은 또 이제 배 불이 들어오고 주변에 또 배들이 다른 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또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해 질 때 또 해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 카약이라 네.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야 젓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어. 생각보다 음. 뭐 이렇게 무슨 저희가 조종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선수들이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 아니에요. 바람이 없다고 그래서 물결이 없으면 힘들거든 사실. 아니요. 근데 추진력이 네. 없어서. 도리어 근데 역방향이나 이런 거 힘 더 네. 줄 건 그렇지 네. 역반향 네. 그렇지만. 아무튼 경치가 확실히 좋았다는. 네. 좋아요. 그 너무나 평화롭고 음. 그 선상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무제한으로 거의 음료를 먹었으니까 네. 무제한으로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음. 맥주 마시고 음. 밤에 불빛 다른 배 불빛 보면서 맥주 마시고 정말 여유로운 어떻게 네. 근데 그 배 위에서 자는 건 괜찮았어요? 배 제가 고른 그 크루즈 140불이지만 그냥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이 네. 호텔이요 호텔. 몇 명이서 자는 거? 2인실 둘이서 2인실인데 2인실이요? 2인실인데 거의 침대도 정말 호텔 같이 돼 있고 그렇죠. 그 화장실 그 인테리어가 호텔 수준이라니까. 요 너무 좋다. 진짜 신기하네. 근데 그게 왕복 140불이에요. 저렴하게 네. 정말 갔다 네. 올 수 있는 좋은 네. 찾아보고 싶네 좋았네.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퀄리티 조금 만든 지 오래된 배는 뭐 100불, 110불 뭐. 예. 근데 제가 그때 간 게 거의 뭐 상당히 거의 가장 비싼 축에 드는 거였는데 그게 140불이었어요. 네. 진짜 맛있게 이용하고 왔네. 네,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좋아요. 다니다 보면 뭐 아까 얘기했던 뽀뽀바이도 있고 뭐 티톱섬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전망대 같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데도 있고 가면 동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그렇게 관광할 수 있는 스팟들도 있으니까 네. 하롱베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콕 파타야 패키지처럼 이 하노이 하롱베이 패키지는 끊이지 않고 계속 약간 스테디셀러 같이 쭉 팔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뭐 옌뜨나 옌뜨 국립공원이나 네네. 이런 데까지 묶어가지고 좀 상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옌뜨가 포함되기 전에는 베트남, 그러니까 캄보디아랑 일명 백함이라고 네. 베트남 캄보디아, 묶어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그러니까 앙코르왓이랑 그리고 이제 하노이 하롱베이까지 묶어서 백함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중간에 항공 이동도 해야 되니까 패키지로 가면은 약간 제가 갔다 왔던 상품이 그건 인솔자가 필요한 상품이에요. 네. 중간에 항공 이동 해야 되니까 그런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옌뜨 같은 상품이 붙으니까 하노이 하롱베이 옌뜨 이렇게 해서 가는 상품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옌뜨 가서 옌뜨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타고 뭐 이런 상품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쪽은 정말 그래도 가보면 아 그래도 많이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갈만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지금 이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여행으로 가서 네. 보기에도 좋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유여행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이변한테 얘기 듣고 저도 다녀보긴 했는데 이게 제가 제 의지대로 막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또 가보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 이변이랑 같이. 뭐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족이랑 갈 때는 패키지가 낫다는 게 이제 제 그렇죠. 결론이라서 항상. 그거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각자 사정 맞게. 둘이 같이 가게 되면 그쵸.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뭐 당일치기 코스로 하롱베이를 갔다 오면은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저희 부모님도 하롱베이 갔다 오셨거든요. 따로. 네, 근데 아니 부모님은 이제 패키지로 갔다 패키지로. 그러니까 따로. 네. 근데 뭐 딱히 별 감흥 없으셨던 걸로 전 들었어요. 오셨어요. 근데 저는 1박 2일로 그렇게 갔다 오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강추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기회 되면 많이 비싸지 않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휴양지 얘기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맞아 이제 다낭 휴양지 얘기 좀 해볼까요? 내려오고 있나요 지금?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 내가 볼까요? 근데 하노이에서 일단 한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리고 갈게 하노이에 이제 제가 음식 중에서 이제 뭐 요새 올라온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 데 올라온 음식들 많은데 정말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리კვ억수 그 쌀국수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가 리꺽스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베트남에 갔을 때 갔던 거기요? 네, 베트남 쌀국수 집인데 리კვ억수 쌀국수 정말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호치민에 있는 유명한 쌀국수 집도 갔고 뭐 했는데 뭐 물론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리კვ억수의 쌀국수 국물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쌀국수는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네. 고기 국물 베이스인데 네. 라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끼하고 네. 텁텁하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 쌀국수는 되게 시원한 맛이거든요. 근데 음. 저도 베트남에서 여러 군데서 쌀국수를 먹고 했지만 어떤 곳들은 그냥 뭐야 한국 쌀국수보다 맛없네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리კვ억수는 아예 그냥 맛의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내가 아는 쌀국수의 네, 맛이 네, 아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먹던 쌀국수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베트남 쌀국수를 호텔에서도 계속 매일 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식으로도 먹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조금 먹고 했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 바로 옆쪽에 리კვ억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만 유독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맨날. 저게 그렇게 맛있나? 뭐 나는 와가지고 쌀국수 먹었는데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 안 나던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진짜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먹었는데 정말 후회했어요. 전부터 안 먹어서. 네, 전부터 안 먹어서 진짜 아깝다. 후회했어. 그 전에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데 아니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쌀국수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맛의 깊이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변이랑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맛집 이런 거는 네. 사실 이렇게 선호하는 편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편이라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놀란 거야. 얼마나 차이 나겠어 이랬을 텐데 네. 가서 먹어보고 헐 이게 되는 그 거예요. 정도. 그래서 그거를 먹은 이후에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점심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었어요. 아쉬우니까 이제 네. 못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나 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물의 그 깊이가 차원이 달라요. 네.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리꺽수 쌀국수 무조건. 하노이 가시면 물론 개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개치는 이건 뭐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리꺽수 쌀국수만큼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가시면은 이제 그 콩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체인이라 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 연남동에 생겼어요. 들었어요? 네. 거기에 있는 그 코코넛 음. 그 코코넛 커피.
커피 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입맛이 달라요. 예. 저는 다낭에서 먹어보고 예.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제 입맛에는 쓰레기처럼 느껴질 그런가요? 만큼 너무 맛이 오. 없었던 거예요. 거기가 맛없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콩카페는 다 똑같은데 그래요? 저희 가족들이 다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가족끼리 입맛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코코넛 음. 커피 그 코코넛 그 스무디 그러니까 가른 거 얼음을 올려주는 그 그것도 커피. 먹고 네. 그냥 코코넛 커피도 코코넛 먹어봤는데 자체가 생각보다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거 자체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조금 그럴 수 어. 있죠. 왜냐면 왜 코코넛 말린 과자 같은 거 먹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 맛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지코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 그 맛 그런 맛. 그래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지코 뭔지 알죠? 음료. 네, 알아. 근데 되게 맛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입맛의 차이가. 뭐 어쨌든 입맛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 콩카페에 조그만 그 목욕탕 의자 같은 그런 것들을 앞에 거의 베트남에 또 야장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거 한 잔 마시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네. 보니까 야장 조그맣게 앞에 진짜 요만한 의자에다가 네.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막 네, 네. 네. 막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름날에 막 연기 막 네. 흰 연기 막 나오면서 사람들 왁짝왁짝 떠들고 이런 그런 게 분위기. 못 가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 정말 저 패키지 없었구나. 없었죠. 예. 그리고 이게 하노이에서 숙박을 해야지 그런 데 가는데 저는 하노이에서 숙박하는 하롱베이에서 숙박하는 일정이어가지고 네. 하롱베이에서 나가서 이제 그 현지 직원분이랑 술 한잔 먹긴 먹었는데 그런 막 구이를 하는 그런 술집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나마 그분이랑 먹어서 그때 그 위스키를 먹고 온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것 사올 수 있게 된 거였죠. 그 그리고- 낭만. 그런 게 그리고 아쉽죠. 하노이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꼼장어 국수가 있어. 꼼장어 국수. 꼼장어 국수?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베트남 현지 베트남 변호사가 데리고 가서 먹었던 완전 데인데 로컬 맛집이구나. 그것도 이제 호안갱 근처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잘 몰라요. 되게 상당히 메인 도로변에 있어요. 저도 네네. 근데 그 베트남 변호사가 데려가기 전에까지는 이런 음식이 있는지 전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꼼장어 국수가 정말 또 미치 맛입니다. 그러니까 꼼장어 조그만 꼼장어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국물에 넣어가지고 주는데 국물이 정말 너무 그 깊이가 일단 있어요. 국물이 맛있구나. 네, 국물이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 배고픈 상황인데 네. 얘기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요. 거기다가 그 국물에다가 그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중국 문화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요티아오라고 그 이제 중국에서 요티아오라고 부르는데 그 튀김 있잖아요. 튀김 요 아침에 중국에서 두유랑 같이 먹는 찍어 먹는 꽈비 거. 같은 그런 유의 게 있어요. 찍어 먹는 거. 그거를 그 꼼장어 국수에 넣어서 먹으면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럼 상호라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상호- 지금 너무 오래전이죠 지금. 아니 상호 자체를 애초에 몰라요. 몰라. 왜냐면은 베트남 변호사가 데려갔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 네. 이거 듣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찾아보세요. 꼼장어 국수. 나올 수도 있어요. 요새 뭐 아이고. 구글 같은 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꼼장어 국수 국물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갔을 때 리국수도 많이 안 먹고 꼼장어 국수만 먹었어요. 진짜. 뭐야 또 갔는데 또 상호를 안 하러 왔다는 거야? 네. 정말 이건 아니, 직무유기네요 정말. 아니 본인이 쥐는 위치가 어딘 줄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키웠자 알거든. 먹겠다는 네. 정말 셀피시네요. 네. 아니 근데 거기는 사람이 현지인은 항상 많아요. 네. 현지인은. 알겠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너만 알고 끝내겠다. 네, 저는 맛있게 먹고.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좀 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너무 사람 많아질까봐. 그러니까요. 아 짜증나. 그러면 이제 뭐 네. 이변의 하노이 얘기, 하롱베이 얘기 좀 들어봤으니까 네. 우리 이제 사실 지금 다낭 얘기할 건데 네. 다낭이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뜨는 휴양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이 들어가면서 좀 약간 전략적으로 굉장히 미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들어가고 지금은 다낭에 웬만한 항공사한테 다 취향하잖아요. 네네네. 뭐 LCC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가요?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추석 때 네. 2박 3일로 그냥 가족끼리 갔다 왔어요. 근데 일단 호텔 가격이 원래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휴일에 맞추지 않잖아요. 중국권 말고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추석 그때 시즌이라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90%가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자체가. 그것만 봐도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가는 곳이다. 같이 갔던 이제 비행기 탔는데 한국 사람들밖에 없고 당연히 그 국적기니까. 근데 그렇죠. 내렸는데도 다 한국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낭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여행사 항공사에서 이제 띄우다 보니까 여행사도 너무 많이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리조트 가격도 엄청 오르고 원래 그 정도까지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리조트도 엄청 짓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거리 같은 것도 4시간 반이나 걸리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가까울 줄 알았는데 약간 홍콩 생각하면서 간 거야. 네,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2박 3일이니까 괜찮겠네 했더니 4시간 반씩 왕복이면 2박 3일이면 완전 왔다 갔다 끝이네.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종합해 보자면 다낭은 휴양지로 부담 없이 한국 사람으로서 다녀오기 매우 좋은 곳이다.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인프라가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국 사람이 풍족하고 내가 가져고 가장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아닌 제주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느끼기에 최적화된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제주도 수준 아니에요? 제주도보다는 싸니까 아, 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그 퀄리티 자체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퀄리티가 완전 한국 사람들한테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소외돼 있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들어가는 항공사가 몇 개인데 미친 듯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맛집 중에 이제 스테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다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데 네. 이제 예전에 현지인이 운영하셨던 그런 이제 스테이크 집이 많이 유명한데 요즘에는 이제 이탈리아나 뭐 이제 유럽권에서 직접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퀄리티를 다 유지시키면서 하지만 한국인을 포커싱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걸 안 거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메뉴가 한국 말로 다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서 근데 이제 주변 다 보시면 그 한국 사람보다는 유럽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의 고향의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우, 무슨 한국인들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거였는데 캐롤라이나 그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이름이? 예, 거기가 한국 사람이 그나마 덜 하고 예, 사장님이랑 또 이제 종업원들도 다 서양 웨스턴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통 스테이크 집을 하시는 곳인데 거기가 그나마 지금 가시게 되면 진짜 본연의 스테이크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다낭이 그 나트랑보다 인기가 없었고 네. 사실 다낭 직항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네네. 다낭은 이제 다낭, 후에, 호이안 이렇게 세 군데를 묶어가지고 뭐 휴양도 하고 베트남 유적지도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새는 후에 호이안 같은 데는 약간 배제되고 네. 다낭만 휴양지로 막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좀 도리어 그쪽은 이제 좀 더 많이 안 가는 듯한 느낌인데 네. 가니까 이제 뭐 즐길거리 놀거리가 되게 많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그런 거 하러 가고 뭐 그런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도 있고 뭐 파타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춘 서비스 체계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영어 1도 모르려고 가셔도 무조건 그냥 제주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느낌. 보면 주변에서 다낭 간 사람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니 다낭을 이게 뭐 거의 제주도 가듯이 가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랬는데 네. 가니까 진짜 한국인밖에 없고 네. 막 음식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요 소비 계층이 다 한국인이니까 네네.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한국인에 맞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제가 같은 데 아까 콩카페 얘기하셨는데 네. 콩카페 가실 때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음. 그 반미로 유명한 해피 반미 그 식당이 네. 있고요. 그 옆에 한 마켓이라고 엄청나게 재래 마켓이에요. 어. 네, 빌딩 안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래 마켓이다 보니까 베트남 뭐 전통 복장이랄지 베트남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모자, 김사카, 농도 네. 살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90%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땀이 되게 많은데 그때 9월쯤에 가서 되게 더웠어요. 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한국인 가족분께서 이러다가 탈수한다고 물 먹으라고 본인 그 차가운 물 해가지고 탁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진짜 베트남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네. 제가 이거 진짜 일도 과장이 없어요. 왜냐면 다낭을 가보시면 진짜 한국인밖에 없는 게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한국인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인 투자자까지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건물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건 다 거의 한국인들. 네, 그런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낭이 한 5, 6년 전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과하게 들어가니까 네. 약간 저는 그런 거 있어. 너무 많이 가니까 도리어 반감이 생기는,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이 90% 있는 다낭에 가서 저는 안 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주도보다 물가는 싸. 아 그렇죠. 근데 그 뭐 제주도든 뭐든 예.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과도하게 있는 해외 그러니까 실은 제주도는 어차피 한국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한국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외국을 굳이 나갔는데 내가 한국인 90%하고 같이 거기 거리를 거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게 유후인 같은 데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후쿠오카는 도시가 그나마 크니까 네. 아무리 한국 사람이 많아도 좀 일본 사람들이 주류잖아요. 네네. 근데 유후인은 정말 관광지잖아요. 네. 갔는데 진짜 거리에 한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부산으로 온 건지 뭐 이게 내가 해외로 온 건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네. 일본 형식 테마파크. 그러니까요. 예. 그쵸. 어디 무슨 뿌띠 프랑스 같은 그런 무슨 뿌띠 무슨 유인 후쿠오카 이런 데로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저는 별로 안 좋거든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론데 이게 이제 또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언어 소통하는데 그쵸. 어려움이 있으신 예. 분들, 특히 애들이 이렇게 막 집에 한두 명 있고 두세 명 이렇게 있으면 애들 데리고 가서 좀 약간 편하게 원활하게 다니고 싶은데 좀 그런 거가 서비스가 잘 안 돼 있는 데 가면 그렇죠.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찾아서 일부러 더 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웬만한 큰 식당이나 마사지 샵도 그렇고 키즈를 아이들을 맡아놓는 그런 놀이시설이 없는 곳은 좀 안 돼요. 일단 기본이 된 정도예요 요즘엔. 그러니까요. 근데 다낭에는 포레스트 스파라고 다른 스파들도 있지만 거기는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베이비시팅 네, 하는 게 네. 있구나. 어린이 엄마 아빠는 마사지를 받고 아이들은 알아서 놀고 있고 그 정도까지 한국인의 입맛.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도 이제 괌이나 뭐 이제 뭐 파타야나 휴양지 위주로 호캉스를 많이 다녀봤는데 호캉스로 그냥 부담 없이 가실 거면 다 비슷비슷한데 제일 부담 없는 곳은 다낭.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가 말고 네네. 리조트 이런 금액 관련해서 제가 포라마 리조트라고 한국인한테 가장 인기 유명한 있는데. 곳, 네. 인기 있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는 사실 프라이빗 풀이 있는 거기 개인실이 제일 유명한 데인데 네. 추석 때 가다 보니까 다 솔드아웃이 된 완전 거예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박에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진이 됐어요. 100만 원이요? 네네. 근근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변에 100만 원이 이거는 100만 원 주고 거길 왜 가? 그렇지, 100만 원이면 하노이에서 지금 하롱베이를 배 타고 나갔다. 맞죠. 네? 맞아. 근데 이제 그 프라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바다를 보는 오션뷰도 그 비치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그 약간 그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호캉스 하기엔 되게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은 못 가고 그냥 숙소로 갔는데 거기가 평소에 요즘에 이제 막 하시면 하루에 20만 원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생각하는 베트남 바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위치 자체가 그런 뭐 이렇게 에메랄드빛의 뭔가 이렇게 투명한 반투명한 그렇죠. 그런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핑 거기가. 투어 네. 우리가 생각하는 호핑이나 스노클링 할 수 있는 그런 네. 바다가 아니잖아요. 스노클링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스노클링은 안 되는데 일단 워낙에 광활하고 바다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잘 꾸며놓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보면 프라마도 인기 있는데 막 빈펄 리조트 같은 데는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빈펄 같은 데는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워낙 고급 호텔들이나 리조트 같은 걸 취급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궁금하긴 해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어떻게 부대 시설이나 아니 음. 객실이 돼 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뭐 워낙 비싸니까 음.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하던 건데 사실 베트남이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 동남아 치고는 사계절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하게 있죠. 베트남 음. 북쪽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베트남 하노이가 북쪽은. 제가 옛날에 봤던 게 하노이가 영상 3도인가 4도여가지고 음. 동사자가 발생했던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3도 4도인데 동사를 해 이러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난방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집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면 죽는 건데 네. 제가 제 지인이 12월 달에 다낭을 간다고 예약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12월에 물에 들어가면 추울 텐데 라고 얘기를 해서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다낭이 막 무슨 괌이나 파타야나 푸켓 같은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사시사철 따뜻하고 네. 뭐 가면은 막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연하게 진짜 겨울이 있고 그렇죠.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좀 감안해서 예약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예약하실 때 좀 알아보셔야 될 게 그 방콕에는 짜오프라의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호텔들 멋진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는 이제 한 리버라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한강인 거예요. 네. 한강이 짜오프라의 강의 그 역할을 하고 주변에 이제 호텔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어떤 다리는 드래곤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드래곤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말에 9시쯤 되면 불이 뿜어져요 입에서. 와 그래서 불이 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한 리버의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호텔. 그 호텔을 기준으로 잡아 보시면 호캉스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싼 곳을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만족하실 거예요. 다낭은 이렇게 보면 네네. 사실 다낭만 다녀요. 후에랑 호이안은 안 저는 가요. 선택했죠. 2박 3일인데 아, 그렇죠, 거기를 그렇죠. 네, 시간이 하싱했죠. 없잖아요. 네네네. 보면 후에랑 호이안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굉장히 경제적인 뭐 2박은 저렴이, 네. 뭐 1박은 뭐 예를 들어서 빈펄이나 프라마 이런 식으로 뭐 좀 후에랑 호이안 같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 때는 좋은 호텔에 사실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데 있다가 뭐 좀 마지막 날 정도에는 좋은 데 가서 이제 막 진짜 만끽하는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정은 한 3박 5일이나 4박 6일 정도. 네네. 2박 3일인데 사실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쉬러 간 거예요. 진짜 100% 호캉스. 그러니까. 네. 프라마에서 잤죠. 네, 프라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거기가 또 완전 해변 앞이잖아요. 해변 앞이고 또 이제 라군풀이라 그래서 아예 숲속에서도 수영을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상 낙원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가게 되시면 한 가지 그냥 다낭 가시면 호이안까지 안 가시니까 그냥 그 영흥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인 게 일단 그거 위치 자체가 그 드넓은 바다를 딱 보고 있는 곳이에요. 내려다보는 산인 그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그 팬더 애니메이션 뭐가 있었죠? 쿵푸 팬더. 거기 꼭대기 그쪽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다 밑이 내려오다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영흥사라고 있는데 거기를 그 낮에 가시가지고 그 약간 노을이 지는 그 해가 질 쯤에 가게 되시면 바다에서 뭔가 노을이 진짜 멋있게 지면서 그 프라마 리조트 그쪽 해변까지 다 보이고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입상이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 찍기 너무 좋은 스팟인 거예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진 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패키지로 오시면 낮에 가세요. 거기가 프로그램이. 근데 자유여행으로 좀 노을이 질 때 가시는 게 밤에는 밥 먹고 발 마사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신 마사지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뭐 패키지는 어쩔 수 없이 일정이 그렇게 되고 네네네. 뭐 자유여행 다낭 같은 경우에 다낭만 뭐 목적지로 가는 거면 좀 그렇게 시간을 좀 자유여행으로 가는 거니까 여유롭게 좀 쓸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다낭 나중에 조금 인기가 시들어지면 그때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좀 시들어지면 지금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사람들이 또 이제 한두 번 갔다 오면은 약간 좀 시들해진다고요. 그때쯤에 돼 가지고 가서 이제 아주 좀 한적하게 좀 지내다 올 수 근데 있는. 지금 들어가는 한국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적해지려면은 근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 이런 느낌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그 비율적으로 한국 사람이 많은 비율만 거잖아요. 많은 거지. 네. 뭐.
그러니까 그게 편하다면, 그러니까 계절을 좀 고려해서 예약을 네. 하시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여름 휴가 시즌에 제일 많이 가게 되는 거니까 다낭은 그렇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요새는 뭐 푸꾸옥이나 네네. 뭐 새로 이렇게 다 막 오픈하는 그런 그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이제 뭐 특히 가장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여행 관련해서는 홈쇼핑, 여행 상품을 좀 맞아. 제일 많이 보는데 그거 뽐뿌 장난 아니야. 네. 아, 뽐뿌도 장난 아닌데 아, 그런 그 새로 들어오는 그런 뭐 푸꾸옥이나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를 좀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약간 트렌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게 나오면 뭐 새로 나왔대. 약간 이러면서 좋대. 관심을 가지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새로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보면은 항상 되게 재미있죠. 와 가고 싶다는 생각 막 들고 다음엔 여기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홈쇼핑에서 파는 패키지 상품이 제일 싸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네, 제가 뭐 여행사 출신이지만 거기서 파는 상품이 제일 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거기서 하는 거 날짜에 맞춰서 저렴하고 구입하신 다음에 가서 옵션이랑 쇼핑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면 제일 속 편하고 싸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리고 다낭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카바를 쓰는 지역이 많이 없어서 네. 이제 호치민 쪽으로 네네네. 다낭 관련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냥 호치민으로 가시죠. 네. 아니, 더 얘기해도 돼요. 호치민도 뭐 이렇게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호치민 가요. 다낭은 이제 왜 다낭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호캉스를 갈 거면 괌이나 이런데 파타야 진짜 제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그러니까요. 가지 마시고 다낭을 가세요. 아니, 다낭 가면 정말 좋아요. 루크 씨는 괌도 다녀왔잖아요. 괌도 다녀왔어요. 그러면 괌이랑 다낭이랑 봤을 때 다낭이 훨씬 다낭 나은 거예요? 무조건 가세요. 호캉스 그냥 쉬러 가실 거면 마사지 받고 경치 좋고 수영 즐기다가 편하게 맛있는 거 먹으려면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냥 다낭 가세요. 그러니까 프라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직원이 있죠. 아예 전담 직원도 전담 있죠. 직원, 그러니까 네. 버틀러 서비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전담 직원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호텔 시설도 괌에 비하면 훨씬 좋잖아요. 괌은 사실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가도 좀 비싸니까. 한국인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고 음. 예, 그런 걸 좋아하니 관리 잘 된 걸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다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보니까 네. 그 루크 씨가 갔다 온 사진 같은 거 인스타에다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보면은 아래에다가 그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네. 그 다낭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남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자동으로. 뭐 카톡으로 주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인 딜리버리 서비스가 엄청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아까 포레스트 스파 같은 경우도 가기 전에 예약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갔으니까 미리 예약을 다 해야 되겠다. 한국말로 카톡으로 예약을 그러니까, 먼저 하고 되게 잘 되는 것 갔었죠.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카톡 친구 추가해가지고 다 뭐 배달시키고 뭐 다 예약하고 이렇게 돼 예.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쉬러 갔으면 마지막에 야무지게 뭔가 쇼핑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롯데마트가 또 베트남에서 이제 핫하게 입점돼 있는데 다낭에도 엄청 크게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한국인들은 거기를 무조건 갑니다. 롯데는 정말 너무 싸요 거기에는. 뭐 G7 이런 커피도 싸지만 네. 라면 한국인의 라면도 우리나라에서는 1,000 몇백 원 하는 게 거기 600원 수준이니까 거기서 그냥 생필품을 그냥 사셔도 돼요.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거기? 근데 왜 좋냐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러 가셔서 이제 귀국하실 때 그 체크아웃을 끝내고 롯데마트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그냥 부담 없이 가서 쇼핑 다 집어넣고 또 캐리어 맡아주는 센터가 따로 있어요. 무료로 마트 안에? 네, 다 맡아줘요. 그거는 완전 꿀팁이네. 그 다음에 쇼핑을 다 하고 집어넣어요. 그럼 또 공항에서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전담으로 박스에다가 다 오밀조밀하게 쌓아주셔서 묶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낭을 만들어주세요. 아예 기내로 반입할 수 있게. 네, 기내로 반응할 수 있게 딱 맞게.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아니 근데 너무 진짜 한국인 완전 맞춘 서비스네. 돈만 써라 이거죠. 그렇죠. 네, 좋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향이 진짜 차이가 있는데 네. 나는 뭐 돈 그냥 쓰면서 난 편하게 다닐래. 뭐 이러신 분들한테 완전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무조건 호캉스면 다낭을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실 루크 씨가 호캉스 많이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족도가 높다면 네. 그런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낭이 굉장히 네. 좋은 관광지가 강추하겠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낭은 약간 이제
루쿠 씨 얘기 들으면서 이제 뽐뿌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 네. 호치민으로 내려와서 호치민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호치민은 사실 이제 뭐 그런 곳이에요. 이제 경제 중심이라서 좀 높은 건물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호치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 프랑스령이었을 때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남쪽을 중심으로 개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역사적인 건물들이 이제 유럽풍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우체국 건물이라든가 뭐 대통령궁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개선문도 있지 않아요? 프랑스령이었으니까 개선문도 있겠다. 네. 아닌가? 없나? 기억이 아니, 뭔가 들었던 예.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는데 예. 아마 있지 않을까? 프랑스령이니까. 그거는 개선문이 있었는지 아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몰라요. 저도 예. 잘 모르는데 그냥 라오스랑 헷갈린 거 아니야? 예. 왠지 있을 것 같은 말이 느낌이라 되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호치민을 단순히 그냥 뭐 관광만을 위해서 제가 가지를 않아가지고 모든 그런 관광 스팟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에는 개선문이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없을겠죠. 있으면 보세요. 어쨌든 제가 묵었던 그래서 제가 묵었던 호텔이 그 10몇 층 되는 그런 호텔이었는데 꼭대기층에 루프탑 바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옥상에서 이제 보면 루프탑 바에서 보면은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좀 보여요. 그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건물들을 좀 지어놨는데 좀 생뚱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 그 건물이 있는 곳에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경남타워라고 있거든요, 하노이에. 네, 그게 원래 세워지기 전에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예, 그게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경남타워 주변은 더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그냥 경남- 허벌판이에요. 경남타워 가봤거든요.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호치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호치민은 높은 건물들이 있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또 확실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스크래퍼들이 좀 그 잘 꾸며진. 그 어느 정도 꾸며진 네.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가면 이제 좀 약간 비싼, 그러니까 럭셔리한 그런 또 골목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여기는 좀 확실히 하노이랑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노이는 구시가지 자체는 정말 완전히 진짜 구시가지. 네. 그런 우리나라 읍내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모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롯데나 경남 있는 데는 애초에 그 오피스 빌딩이 여러 개가 군집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이 아예 없는데, 이제 호치민으로 오면은 여기는 진짜 도시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주변에 이제 시간 조금 날 때 주변에 이제 뭐 그런 뭐 우체국 건물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벤탄 시장이 있죠. 벤탄 시장. 네. 벤탄 시장이 이제 또 유명해서, 그리고 벤탄 시장 앞쪽에 또 그 유명한 쌀국수 집이 있어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뭐 미국 대통령도 뭐 왔다 갔다 뭐 클린턴이었던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 해서 갔는데 리콕스만 못합니다. 네. 또 나왔어 리콕. 네. 이거는 근데 뭐 완벽하게 개취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국물이 리콕스의 깊이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보단 덜했다. 예. 그래도 맛은 있었죠. 맛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예. 그래서 벤탄 시장은 뭐 아주 막 엄청 특색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냥 동남아에서 보통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시장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베트남이라서 조금 뭐 파는 뭐 물건들이 조금 다르고 느낌이 조금 다른 정도, 뭐 그런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럼 진짜 호치민은 관광으로 갈 거면 예. 뭘 때문에 가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호치민 주변에도 이제 뭐 거기에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그런 게 있는데,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베트남 패키지 같은 거 이제 얘기만 들어봐도 호치민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호치민 들어가 있는 패키지 많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디로 가죠? 호치민 그냥 보고- 거쳐가는 거잖아, 그냥. 아니요. 호치민만 보는 데도 있어요. 네. 진짜? 상품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묶여 있냐면은 호치민 주변에 그 원래 호치민이 옛날 때 사이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땅굴 이렇게 뚫어놓은 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요. 네. 그런 네. 투어들이나 그리고 메콩강 네. 주변에서 이제 메콩강 관련된 메콩 델타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보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메콩강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길게 그렇죠. 연결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호치민 그런 식으로 갔다 오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호치민 하노이로 묶어서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좀 애매해요. 네. 네, 호치민 무조건 하노이. 항공 이동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하노이보다는 인기가 없죠. 호치민 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시기엔 그냥 하노이 하롱베이를 추천을 하시죠. 그냥 아, 만약에 그러니까 같이 가시면 시간이 없다면 없다면 하노이 하롱베이 가는 걸 전 추천하죠. 음. 왜냐하면 호치민 나름의 그 재미가 있긴 있는데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그 거기에 있는 그런 뭐 얘기 말씀하셨다시피 뭐 물론 시간이 되면 뭐 그런 땅굴도 보고 뭐 하면 좋긴 한데 제가 그 땅굴 투어나 메콩 델타 투어를 제대로 안 가봐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단순히 호치민 도시로만 보면은 뭐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유적 좀 다니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하노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별거 없죠, 사실. 예, 그냥 주변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건데. 이제 하롱베이까지 묶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다양하네. 하노이 쪽이 물가가 호치민보다 저렴하죠. 아 그게 있네 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 물가가 그러니까 쌀국수 값도 호치민은 기본 가격 자체가 하노이보다 한 20%에서 30% 비싸더라고요. 네. 기본 가격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굳이 뭐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대한 매력이 엄청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의 메리트인 그런 맛있는 음식과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맥주를 마신다거나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굳이 호치민을 갈 이유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베트남전, 뭐 사이공 약간 이런 게 있는 이런 그런 기억이나 이런 추억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런 게 있는 장년층 역사적인 역사적인 걸 체험하려고 내가 들었던 거 확인하려고 가는 거면 몰라도 관광지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뭐 그러니까 약간 그냥 도시잖아요. 저 같으면 좀 안 끌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노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제 하롱베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두 군데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으니 아무래도 하노이를 더 많이 찾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도 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가 없진 않지만 그죠? 없진 않지만 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아니 비자 없어요. 없었어요. 15일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이제 그 제한이 학생 비자 받고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번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14년에 갔을 때는 그 제한이 이제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옆에 나라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가서 그 체류를 그냥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좀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자주 이제 배낭 여행객들이 자주 하는 방법이 옆에 나라 갔다 오면은 다시 갱신이 되잖아요. 리셋이 되니까. 리셋이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들어와야지만 갱신되는 걸로 바꿨어요. 제가 지금 그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하루 그냥 캄보디아 찍고만 하면 찍고 오면은 그냥 나갔다 오면 리셋이 됐는데 지금은 나갔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어야지 다시 들어오면은 무비자가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어쨌든 관광으로 짧게 체류하는 거에는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가볍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베트남 그러니까 호치민으로 갔다가 호치민을 찍고 싱가포르를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하노이로 오는 식으로 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으로 갔다가 갈 때는 그냥 들어갔다가 싱가포르를 찍고 며칠 안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비자를 하나만 받았어요. 그때 들어갈 걸로. 그래서 하노이를 들어갈 때 비자를 내고 들어갔죠. 그렇게 되는구나. 전에는 그게 그냥 됐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싱가포르 찍고 다시 들어가면 됐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특히 있었겠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비자 장사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쵸. 막아버렸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뭐 개략적으로 베트남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이 얘기를 듣고 좀 관심이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기회가 되면 다낭이나 예, 뭐 하노이 하롱베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오디오 클립 방랑여행 진행 중이고 네이버에서 방랑여행 검색하시면 바로 상단에 나오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방랑여행으로 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얘기를 들었으면 여행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나중에 베트남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좀 약간 좀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추가로 좀 심화편을 편성해 보는 걸로 네. 생각해 네. 보고요. 오늘 그럼 베트남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랑여행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랑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